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지현입니다. 오늘은 파리 생제르맹 대 아스톤 빌라의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경기를 함께 봤는데요. 오늘 경기들이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4강 진출팀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일단 어제 같이 봤던 레알 마드리드 대 아스날의 경기에서 아스날이 3대 0으로 레알 마드리드를 제압하면서 어느 정도 4강 진출을 확정지었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반대쪽 브라켓에선 파리 생제르맹이 오늘 아스톤 빌라를 3대 1로 제압하면서 역시 4강 진출을 어느 정도 눈앞에 뒀습니다. 물론 빌라파크에서 아스톤 빌라가 두 골차 이상으로 승리할 수도 있겠지만 빌라가 오늘 보여준 경기력 그리고 PSG와 아스톤 빌라의 체급 차이 그리고 현재 리그에서 처한 상황 아스톤 빌라는 경쟁을 계속 이어가야 하고 파리 생제르맹은 현재 리그 우승을 조기에 확정지었기 때문에 무패 우승을 위해서 조금 주전급 선수들을 굴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이 챔피언스 리그를 목표로 두고 로테이션을 잘 가동하면서 체력 안배를 해가지고 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쪽 브라켓에선 오늘 경기가 있었던 바르셀로나 대 도르트문트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도르트문트를 4대 0으로 제압하면서 사실상 4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고 가장 불투명한 곳이 바로 미넨 대 인테르 2대 1로 인테르가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고 이제 돌아가는 2차전에서는 인텔의 홈인데 바이에른 뮌헨이 부상자가 조금 많음을 감안하면 인테르가 조금 유리하지 않나 싶긴 한데 뮌헨은 뮌헨이기 때문에 끝까지 좀 지켜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일단 통계를 좀 살펴보면 일단 데즈레두의 동점골이 나왔죠. 일단 모건 로저스가 선제골을 넣었었는데 누노 멘데스의 좀 치명적인 실책이 나오면서 웅크리고 있던 아스톤 빌라가 원샷 원킬로 선제골을 넣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빠른 시간 안에 데즈레두에가 동점골을 집어 넣으면서 주도권을 계속해서 잃지 않았던 파리 생제르맹이었고요. 크바라츠켈리아와 또 경기 막판 누노 멘데스의 득점이 나오면서 3대1 무난하게 1차전을 마무리 지은 파리 생제르맹이었습니다. 오늘 컨셉 자체는 특히 전반전을 놓고 봤을 때는 패스 배수가 99대 349개일 정도로 정말 어떤 아스톤 빌라는 웅크리기 바빴고 파리 생제르맹은 꾸준히 경기를 주도하면서 득점을 노리기 바빴던 경기였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총합된 집계를 봐도 패스 배수가 거의 800개에 육박하는 파리 생제르맹 200개에 머물고 있는 아스톤 빌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오늘 경기가 한쪽이 좀 주도했고 원사이드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오늘의 경기였습니다. 슈팅 숫자 자체도 29개, 유효 슈팅 11개인데 여기는 7개, 2개. 조금은 아스톤 빌라가 홈에서 펼쳐지는 2차전을 노린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다기에는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았고 이 스코어도 생각보다는 더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장지현 위원님이 어제 아스날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에서도 언급하셨고 오늘도 언급하셨는데 원정 1차전 그러니까 아스톤 빌라나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선 한 골 차로는 져도 된다라는 마인드로 임했을 거예요. 왜냐면 홈에서 똑같이 한 골 차 정도로는 이길 확률이 더 높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두 골 차. 아스날은 레알 마드리드는 세 골 차로 패배했기 때문에 사실 원정 가서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오늘도 이제 파리 생제르맹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하면 오늘도 엘리케 감독이 들고 나온 거는 스리톱의 유기적인 스위칭 거기다가 양쪽 풀백 하키미와 멘데스가 적극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번갈아 공략하면서 사실상 4명의 공격수가 상대 진영을 노리는 뒤에서 3명의 미드필더인 뭐 비티냐, 파비앙 루이스 이런 선수들이 이제 패스를 찔러주고 앞에서는 4명의 공격수가 사실상 공격이 임하는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상당히 숫자 우위에 신경을 쓰는 엘리케 감독이었는데 상당히 잘 먹혀 들어갔고요. 아스톤 빌라의 어떤 더티 플레이, 거친 플레이의 대명사로 볼 수 있는 맷 캐시가 전반 초반에 옐로 카드를 먹으면서 조금은 어렵게 시작했던 아스톤 빌라고 결국 그 자리를 악셀 디사시로 바꿨는데 결국 거기서 크바라츠켈리아를 막지 못하면서 역전골을 내주고 말았던 아스톤 빌라였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사실 파리 생제르맹 부임 초만 해도 전술이 없다. 굉장히 스타 플레이어에 의존하는 축구를 한다. 이름값 축구를 한다. 트래블 감독치고는 뭐가 좀 빈약하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거를 굉장히 잘 극복하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후반부인 것 같아요.
지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그랬고 사실상 상대를 전술적으로 굉장히 짓누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메리 감독도 굉장한 전략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독의 역량 차이에서는 꽤 격차를 보여주지 않았나. 물론 스쿼드의 체급 차이도 나지만 엘리케 감독이 들고 온 이 전술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느낌이 들고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굉장한 우위에 있음을 보여준 오늘 경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3톱 뭐 바르콜라가 나올 때도 있고 데지레도에가 나올 때도 있는데 이 선수 그리고 그 우스망 덴벨레, 크바라츠켈리아의 정말 유기적인 움직임도 너무 멋있었고요. 특히 마지막 누노 멘데스의 득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우스망 덴벨레나 바르콜라가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근데 스루 패스를 보면은 누노 멘데스가 들어간 거였고 박스 안쪽에서 누노 멘데스가 접고 슈팅을 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현대 축구의 전술이 점점 더 고도화가 되고 있음에 따라서 이제 공격수가 수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비수도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걸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어쨌든 인텔의 시모네 인자기 감독. 어쨌든 뭐 바스토니를 필두로 한 3백을 올리고 미드필더진을 내린 다음에 3백이 공격수와 함께 공격에 가담하는 이런 부분. 아니면 모타 감독처럼 뭐 7-1 7명의 선수가 중원에서 쭉 올라가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오늘 엘리케 감독이 지난 리버풀전에서부터 보여줬던 풀백을 이용한 하프스페이스 공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챔피언스리그에서 수준 높은 전술적인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눈을 좀 호강하게 하는 전술이고 경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오늘 정말 멋진 경기들을 봐서 정말 재미있었고 또 축구에 대한 흥미가 다시 솟아오르는 어떤 경기들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토트넘 대 프랑크푸르트의 유로파 경기로 돌아올 건데 이게 저번에도 한번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레알 마드리드 대 마드릴레뇨 더비 그리고 PSG 대 리버풀의 정말 멋진 16강 경기를 보고 토트넘 대 알크마르의 경기를 보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던 왜냐면 텐션 유지도 쉽지 않고 경기 수준이 너무 하이했다가 완전 로우 해버리니까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프랑크푸르트도 선전하고 있고 토트넘도 유럽 대항전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두 팀도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오늘 후토크는 마치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신 우리 생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유튜브 보고 마음에 드셨으면 생방송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어요. 더보기란에 제가 숲 방송국 주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바!